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가 없는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이었어요.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준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6살이 된 우리 아들, 엄마 없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11월 초 인천공항은 쌀쌀했어요.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저는 기쁨에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을 안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거실에서 들려온 건 준호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누구야? 엄마는 나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그래, 우리 복덩이. 이 집을 살릴 아이는 바로 너란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낯선 여자.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차가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인 안방에 있어. 여러분, 만약 5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6살 아이가 밧줄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은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집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연락했거든요. 오늘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답장이 없었어요. 바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업무가 많을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준호 돌보느라 정신없을 거고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1월 초라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떠날 때도 이맘때였거든요. 준호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년 동안 군 의료요원으로 일하느라 피부가 많이 탔어요. 머리카락도 짧게 잘랐고요. 준호가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03호. 우리 집 문패가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분유 냄새였습니다. 준호가 아직도 분유를 먹나? 잠깐 이상했지만 저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서 아기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요. 우리 복덩이 할미 닮아서 얼굴이 이렇게 예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소파 뒤편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제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묘한 승리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인 안방에 있어. 그 아이라고요? 제 아들을 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 팽개치고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둠이 확 밀려왔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거든요. 준호야.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더듬어 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소파 구석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는 걸. 6살 준호였어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요.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엔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의 두 손목에 빨간 자국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밧줄에 묶인 자국이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더 깊숙이 소파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있는 눈이 저를 봤어요. 엄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엄마야. 우리 준호, 엄마 왔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와락 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이를 꼭 안은 채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단법석 떨지 마. 그 아이 때문에 복덩이가 놀라잖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점쟁이 말을 믿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도 그대로였고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방 쪽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긴. 당신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준호가 왜 저렇게 됐어요? 손목에 자국이 왜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안 듣거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계속 울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묶었다는 거예요? 6살짜리를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갓난아기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달래며 저를 노려봤어요. 목소리 좀 낮추시죠. 애가 놀라잖아요. 당신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빙긋 웃었어요. 윤다혜예요. 재호 씨? 아니, 우리 남편 아내죠.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남편 아내라고요? 저는 남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사실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서 당신 오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재우가 반대해서 못했어. 무슨 얘기요? 점을 봤거든. 용한 분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준호가 이 집안 운을 깎는다고. 첫 아이가 재수 없는 팔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그래서 재우가 다혜를 만났어. 다혜가 낳은 이 아이가 바로 복덩이야.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살릴 거라고 점쟁이가 그랬어.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단둘이 발코니에 섰어요. 11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래로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안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재우 씨,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난간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남편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 여자랑 아이까지 낳았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없을 때 정말 힘들었어. 부모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야. 준호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저 아이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당신은 멀리 있었고 부모님은 매일 준호 얘기만 하시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당신 지금 준호를 탓하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 부모님이 준호를 묶어놨을 때 뭐 했어요? 말렸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5년 동안 해외에서 일할 때 당신은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도 다시. 손 치워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가 말한 진실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잤어요. 아이를 씻기면서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준호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등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준호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제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알았지? 응. 작은 대답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또 가? 응? 무슨 소리야? 엄마, 또 멀리 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엄마 이제 안 가. 준호랑 계속 있을 거야. 아이가 제 옷을 꽉 움켜쥐었어요. 할머니가 엄마 다시 안 온대. 뭐라고? 엄마는 준호 싫어해서 간 거라고. 그래서 다시 안 온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준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돈 벌러 간 거야. 우리 준호 키우려고.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나보고 냄새 난다고. 뭐? 찬물로 씻겼어. 겨울에도.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밧줄로 묶었어. 울면 더 세게 묶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나보면 피해. 재수 없다고. 새 아기 오고 나서는 밥도 잘 안 줬어. 준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엄마, 나 나쁜 아이야? 그 순간 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엄마의 전부야.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선우. 제가 해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유일하게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우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민정아, 어제 들어왔다며? 무슨 일이야? 말로 하기 힘들어.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뒤, 저는 준호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선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정아, 이게, 응,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저는 준호를 제 옆에 앉히고 선우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시댁의 미신, 남편의 외도, 준호가 당한 학대, 모든 것을요. 선우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게 말이 돼? 21세기에 미신 타령을 하면서 아이를 학대했다고? 그것뿐이 아니야. 상간녀가 낳은 아이를 정실처럼 대우하고 있어.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당장 신고해야지. 아동학대잖아. 그걸 하려고 너 찾은 거야. 저는 선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 시댁도 있고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선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싸우자. 고마워. 근데 민정아,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는 핫초코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준호 데리고 나올 거고. 좋아.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준호 몸에 있는 상처 사진도 찍고 병원 가서 진단서도 받고. 응, 그럴게. 선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아,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을 저 사람들 손에 맡길 순 없거든.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에 대한 학대건으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대? 우리가 손주를 학대했다고? 증거 다 있어요. 준호 몸에 있는 멍, 손목 자국, 병원 진단서까지. 경찰 조사 들어오면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 미친년이, 당신이 5년 동안 어디가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힘들게 키운 게 밧줄로 묶고, 밥 굶기고, 때린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간녀 윤다혜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진정하세요, 다들. 민정 씨, 우리가 대화로.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요? 다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민정아,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누구요? 준호요? 아니면 저 아이요? 저는 상간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선택해요. 준호 아니면 저 아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어. 준호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좋아요. 그럼 저도 이 집 식구 아니니까 준호 데리고 나갈게요.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증거 있는데요? 학대 정황 다 있는데 무슨 양육권을 가져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준호의 진단서와 상담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양육권은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요. 제가 선택한 것은 제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이혼 조정날 법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남편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저는 남편을 봤어요. 5년 전 결혼할 때 설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호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준호가 묶여 있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준호가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은 상간녀랑 아이 돌보고 있었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어요.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학대 정황이 명백했으니까요. 법원 문을 나서는데 선우가 준호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다 끝났어, 준호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어요. 미신 믿은 일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점쟁이도 사기 혐의 입건, 시댁에 경찰 조사가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그 복덩이 아이. 사실은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상간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점쟁이도 상간녀와 짜고 시댁을 속인 거였고요. 결국 시댁이 믿었던 모든 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고 새 집 창문을 바라봤어요. 11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별 예쁘다. 그래, 예쁘지? 우리 집에도 저렇게 예쁜 게 있으면 좋겠어.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있어. 엄마한테는 준호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야.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